자, 거기 있는 내용 쭉 읽어보고 191쪽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고 규율법이 있죠? 거기 명제 증명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규율법.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뭐냐면 예시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 192쪽을 보면 자, 어떤 명제냐면은 자연수 AB에 대하여 A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자, 이게 참이 됨을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자연수를 곱했더니 짝수가 나왔으면 A 또는 B가 짝수다. 둘 중에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죠. 또는이라는 얘기는 둘 다 그래도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죠. 그죠? 어때요? 증명하기가? 이거이면 이게 가정. 이게 뭐예요? 이 결론이죠. 그죠?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보세요. 어떤 두 수를 곱한 게 짝수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짝수가 되냐?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나 규율법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대우라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배웠죠? 대우가 뭐예요? 어떤 명제가 P이면 Q면 이거가 참이면 누구 참이라고 했어요? 대우 명제라는 게 있다고 했죠. 대우 명제는 결론하고 가정의 위치를 바꿔요. 이렇게. 좋았다. 예. 낫Q이면 낫P임을 대신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관계가.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대우를 이용할 거예요. 대우를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대우 한번 써보자. 대우를 쓸 때는 얘는 대전제라서 바뀌지 않아요. 위치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연수 A, B에 대하여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세요. 결론이 이쪽으로 가면서 부정이 되는 거죠. 그죠? P이면 Q니까 얘 A 또는 B가 짝수라는 말의 부정은 뭐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자, A 또는 B가 짝수라는 얘기는 A가 짝수이거나 또는 B가 짝수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을 바꿔하면 A가 홀수이고 A, B 모두 뭐이다?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A가 짝수이거나 또는 B가 짝수다. 이 말의 부정은 뭐냐고. 자, 이거 부정하면 홀수죠. 그죠? 이거 부정하면 홀수죠. 그 다음에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돼? 이고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 또는 B가 짝수란 말을 부정을 하게 되면 A가 홀수이고 B도 홀수가 되는 거예요. 다 쉽게 얘기하면 둘 다 홀수라는 거죠. 이고니까. 그죠? 자, 그래서 A, B 모두 홀수가 되는 거예요. A가 홀수이고 B가 홀수라는 얘기는 A, B 모두 홀수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거이면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짝수란 말을 부정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A 곱하기 B가 뭐가 돼? 홀수이다.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에 대우명제 쓰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기가 좀 까다로우니까 이거랑 참거실의 논리가 같은 이 대우명제를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증명해 볼게요. A, B가 홀수다. 그럼 A, B를 어떻게 세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 2K-1 이렇게 세팅할 수 있죠. 그죠? 홀수라는 건 이런 모양이잖아요. 2의 배수에서 1 뺀 모양이잖아요. 그 다음 B는 거기 책처럼 할게요. 여기 EL 문자는 뭘 쓰든 상관없어요. 뭐 M을 쓰든 L 쓰든 이렇게 둘 다 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KL은 자연수죠. 그죠? 여기 자연수가 들어가면 얘는 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것도 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둘이 곱한 게 홀수임을 증명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자, 곱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2K-1 그 다음에 2L-1 이렇게, 그죠? 곱해서 우리는 홀수가 되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 자, 분배를 하면 어떻게 돼? 4KL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K가 되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L이 되죠? 그 다음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자, 이 모양이 과연 홀수가 될까요? 자, 홀수가 된다는 것의 여부는 2로 묶어보면 알죠? 2로 묶으면 여기 뭐가 되는거요? 2KL 그 다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여기까지 묶이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이 여전히 남아있죠? 여기 플러스 1. 그러면 얘가 보세요. 2하고 뭐식이랑 곱했잖아요. 그죠? 2랑 어떤 놈하고 곱했으니까 여기까지는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거기서 당연히 2를 더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는 게 확실해? 홀수가 되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 말을 써주면 되고, 책 보세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알겠습니까?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규율법 할 건데, 잠시만요. 중간중간에 까먹은 건 저기 영상 강의 들으면서 와서 유선생님 해. 페이지가 자, 요거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거기 192쪽에 확인 체크 459번 한번 더 풀어보고 다음 거 나와요. 확인 체크. 네, 1번. 이게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빈칸 채워넣기 식으로 나와요. 시험에는. 아, 근데 이제 쓰라고 하는 학교도 나온다. 대우 명제를 쓰시고 증명도 나오는군요. 네. 특정 학교들은 또 그렇게 나오기도 하나 생각해보니까. x, y에 대하여 여기 쉼표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쉼표를 할게요. x, y가 이면 x가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 자,
근데 그렇게 힌트를 줘요. 거기 문제 보세요. 다음 명제의 대우를 이용하여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고 이렇게 어떤 방법을 쓰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대우를 이용하라고 하든지 귀류법을 이용하라고 하든지 귀류법 문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비슷한 거야 둘이. 실수 xy에 대하여 x 곱하기 y가 0이 아니면 이러면 이렇다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죠. 두 수가 곱이 두 수를 곱했는데 0이 되지 않아. 그러면 x도 0이 되지 않고 y도 0이 되지 않는다? 야, 맞는 말이야?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우를 써서 증명하는 얘기죠. 대우 한번 불러보세요. 대우할 때 요 앞에는 대전제라고 해요. 대전제. 요건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x, y에 대하여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 위치가 안 바뀌고 지금부터 여기 있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주면서 부정을 해주는 거야. 얘를 요 앞으로 보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x가 0이거나 또는 0 아닌다를 부정하면 이거인 거고 0인 거고 이거를 부정하면 또는 그 다음 y가 0이 아닌다를 부정하면 y는 0 그거이면 이쪽으로 보내서 부정을 해요. 그럼 x 곱하기 y는 0이죠. 이렇게. 그죠? 결과적으로 얘의 대우명제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셔야 되고 자, 이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증명할 것도 없죠.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그냥 곱하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0인 거죠. 증명이,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건 너무 클리어하죠. 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0이기만 해도 또는이라는 게 뭐야?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0이라는 얘기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아무거나 0이 되더라도 곱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0이 나오잖아요. 증명은 끝이야. 증명을 쓸 이유가 없다고 이거는. 그냥 대우를 쓰는 순간 정답이 끝났습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거 한번 살짝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거. 459번에 세 번째 거. 거기 세 번째 거 써볼게요. 제가 자연수엠에 대하여 m제곱을 쓰면 n도 올 수 있다. 자, 일단 대우부터 쓰면 어떻게 될까? 대우 한번 써볼까요? 자연수 m에 대하여 여기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대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전제. 그럼 위치가 안 바뀌어. m에 대하여 하고 쉼표는 뭐 책이 없으니까 안 찍으셔도 되고요. 저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는 거야.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에요. 그러면 결론을 앞으로 보내. m도 홀수라는 말을 부정하면 뭐가 돼?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이 단어는 그냥 m이 짝수. 여기 m이 한글로 쓸까요? m이 짝수이면 얘를 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m제곱이 홀수란 말을 부정하면 m제곱도 뭐가 된다? 이렇게. 그죠? m이 짝수면 m제곱도 아이고
홀수가 아니고 짝수죠. 홀수를 부정하니까 왜 이래요? 짝수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걸 보인다는 얘기는 이걸 보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우명이기 때문에. 자, 이제 증명 시작해 볼게요. 아까는 그냥 증명할 필요가 없었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건 시험에 안 나와. 자, 얘는 그럼 보여줘야겠네요. m이 짝수면 m제곱도 짝수인가? 자, 짝수인 거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은 뭐 2k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짝수니까 2k 이런 형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m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2k의 제곱 몇 k의 제곱이야? 4k의 제곱이죠. 근데 4k의 제곱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요 2로 묶으면 이렇게 묶일 수 있죠. 이게 뭐의 배수예요, 결국? 여기 2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의 배수겠지,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참이 되는 거예요. 임으로 요거를 이제 말을 이게 임으로 대우명제가 아니 말을 이렇게 해야겠네요. 임으로 m제곱이 홀수면 아니 m이 짝수면 이 만약에 진짜 그냥 막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이제 제가 그걸 대비해 쓰는 거예요. m이 짝수이면 m제곱도 짝수이다.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참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우명제가. 따라서, 그러므로,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주어진 명제도, 처음 주어진 명제도, 참이 된다. 그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안 써도 뭐 이런 말들을 다 읽어보지 않아요. 채점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핵심되는 거 대우 명제를 제대로 썼는지 그 다음에 이런 표기들이 있는지 이 식들이 요런 게 있는지 이 핵심 키워드들만 저기 선생님들이 채점 요소고 여기 무슨 뭐임으로 이런 자세한 얘기들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채점 요소가 명확치가 않아. 알겠어요? 다 읽지 않는다는 거, 그 사람들이 다 귀찮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딱, 그 부분만. 오케이? 그래서 책처럼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오케이? 짧게 줄여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459번은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귀류법이 뭔지를 한번 거기 보시면 193쪽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귀류법이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그거 나와있죠. 밑에 키포인트에. 다시 뭐라고?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접증명법이야, 간접증명법.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뻔해요. 이를테면 어떤 문제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뭐냐면 원래는 P이면 Q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직접 보이기가 좀 까다로울 때 뭘 대신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나Q이면 나P가 이게 대우 명제잖아요. 이 명제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라는 거고. 그럼 귀류법은 뭐냐? 귀류법은 P이면 Q를 보임에 있어서 이것도 직접 보이기가 뭔가 좀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직접 안 보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보일 거냐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P2고 나Q라 가정하자. 나Q라 가정해서 결론이 아니고 주어진 가정이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에 말 좀 길게 쓸게요. 제가 수학적 사실에 모순이 됨을 보이는 증명 방법.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다시 말이 좀 되게 길죠. P이고 가정은 만족하는 거야. 그리고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낮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뻥친 거죠, 한마디로. 원래는 P이면 Q인데 Q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거짓말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하면 주어진 가정이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에 반드시 뭐가 생기겠어요? 모순이 생기겠죠. 위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가 돼서 주어진 명제가 참인이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 이게 바로 규율법이에요.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1조. 하나 전장 넘겨보시면 명제의 증명에 보면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규율법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규율법이 뭐냐면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거기 나오죠? 네. 그거 한번 적용하는 방법 좀 한번 제가 그런 문제를 풀어볼게요. 15번. 읽어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 이거. 자, 필수예제 15번 볼게요. 자, 명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이것이 참임을 규율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다음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말하래. 자, 이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너보고 증명하래. 루트 2는 당연히 유리수가 아니죠.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맞아요. 아니 맞잖아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건 맞는 얘기잖아. 이걸 증명하라는 거야. 이게 너무 뜬금없죠. 이걸 보이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알던 사실로는. 그래서 규율법이라는 약간 특별한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을 부정하라는 얘기야. 자, 거기 그래서 차례로 자 문장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 문장 전체를 부정하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 루트 2가 뭐이다? 유리수이다. 그죠? 거기 써있잖아요. 그죠? 1번 봐봐. 다음 주어진 명제의 부정 루트 2가 유리수이다. 이렇게 부정을 말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거의 부정은 이거야. 그죠? 자, 그럼 아예 처음부터 증명을 할게요. 증명 써보고 원래 보여주고 싶은 건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루트 2가 유리수라 가정하자. 거짓말 해놓은 거라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죠. 분명히 이제 가다 보면 뽀록 날 거라고. 자, 유리수가 가정하면 루트 2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유리수라는 게 뭐야? 어떤 게 유리수예요? 뭐 3, 1, 2분의 1, 뭐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3, 뭐 0 등등등 이런 걸 유리수라고 하죠. 유리수의 특징은 뭐냐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가능해요. 정수분의 정수. 0도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은 가능하잖아요. 뭐 1분의 0, 2분의 0. 선생님 이거 3은요? 3은 다른 말로 뭐예요?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1분의 3. 그렇죠? 그래서 유리수라 가정했기 때문에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뭐 n분의 n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가정하자. 그럼 루트 2는 n분의 n꼴로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서 n과 n은 서로소인 두
자연수.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선생님, 근데 왜 하필 서로소예요? 여기 봐봐. 아까 정수분의 정수라고 했잖아요. 이를테면 뭐 3 같은 거. 3 같은 거는 뭐 3분의 9라고 써도 되고, 그죠? 예, 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4분의 10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분의 15라고 쓸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 약분하면 1분의 3으로 쓸 수가 있죠. 가능하죠. 근데 1분의 3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야? 2하고 3은 당연히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소 맞잖아요. 서로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2분의 뭐 5 같은 걸 봐봐. 2분의 5. 2분의 5는 다른 말을 뭐라고 쓸 수도 있어요. 4분의 10이라고 쓸 수도 있고 6분의 15라고 쓸 수도 있고 200분의 500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은 말이죠. 하지만 결국 나누다 보면 기하분수로 나타날 수가 있죠.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상태. 2하고 5 같은 형태로 2분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둘은 무슨 소라고 그래? 둘이 서로소라고 하잖아요. 서로소. 그래서 유리수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서로소인 두 자연수인 분모 분자 관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뻥치고 있는 거죠.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한 거야. 거짓말한 거라고. 가정 한마디로 거짓말한 거라고. 거짓말.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루트 2는 n분의 n이죠? 그러면 n은 무슨 2n이 돼? 루트 2n이 되죠. 이렇게. 그럼 양변을 제곱해봐요. 양변을 제곱하면 n제곱은 여기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변을 제곱하면 요건 2m제곱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 맞죠? 봐봐. 요거 나누기 요게 요거니까 n은 루트 2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여기서 내려오죠? 그 다음 양변을 제곱하면 n제곱은 2m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n제곱이 2 곱하기 이런 걸로 써졌잖아요. 그 얘기는 n제곱이 뭐의 배수라는 얘기야? 뭐지? 그렇죠. 2의 배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어떤 걸 공부했냐면 자, 거기 확인 체크 459번에 3번 보시면 아까 m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라고 했죠. 그렇듯 m제곱이 짝수면 당연히 n도 짝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n제곱이 2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곱을 띈 n도 2의 배수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실이 증명 과정에서 n제곱이 만약 2의 배수가 되잖아요? n도 2의 배수요. 왜요? 이 말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이 증명을 할 때는 그냥 다 당연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서 이 줄이 넘어가야 된다고. 오케이? n제곱이 2의 배수면 실제로 n이 2의 배수가 돼요. 그러면 n이 2의 배수니까 n을 몇 k로 쓸 수 있어요? 2k로 넣을 수 있죠. 이런 형태로 넣을 수가 있죠. 왜냐면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라며. 요거는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이 사실은. 자, 그럼 n을 2k로 넣을 수 있죠? 그럼 n이 2k이면 여기다 한번 넣어봐봐. 요 위에 식에다가 요 식에다 한번 넣어보자고. 요 식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럼 요 n자리에 2k를 넣어보면 2k 제곱은 2 곱하기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4k 제곱이 되고 얘는 2m 제곱이 돼요.
자, 그럼 또 2로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 m제곱이 몇 k제곱이 돼요? 2k제곱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2자에 다시 파란 색깔로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m제곱이 뭐의 배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m제곱이 2의 배수는 또 누구도 2의 배수예요? 아까 제곱이 2의 배수면 제곱을 뗀 놈도 2의 배수라고 했잖아요. 제곱을 떼놔도. 그러면 m도 뭐의 배수?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도대체 뭐가 모순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아까 n이 2의 배수라고 했죠? 그런데 m도 2의 배수네. 벌써 모순이잖아요. 왜 모순이에요? 자, 처음에 우리가 세팅을 할 때 m과 n은 무슨 소라고 세팅을 할 수 있었어요?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고 세팅을 했죠. 서로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 1밖에. 근데 이미 n도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서로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서로소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n이 2의 배수라며. 여기서는 2의 배수 아무거나 불러봐. 뭐지? 4. 그 다음에 m 2의 배수니까 아무거나 불러봐. 4하고 8이 서로소야? 아니잖아요. 약수가 벌써 1밖에 없어야 되는데 2도 생겼잖아요. 왜 2가 생겼어요? 얘도 2의 배수, 얘도 2의 배수니까 생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모순이 생겼다는 거야. 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써줘야 돼? 즉, 이건 쓰기 나름이에요. 즉, m과 n이 둘 다 2의 배수이므로 m과 n이 서로소라고 말했죠. 아까 여기 m과 n이 서로소라고 한 서로소라고 가정한 부분에 모순이 되므로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다. 거짓이 되므로 여기서 이제 바로 결론을 부분의 모순이 되므로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야죠. 유리수가 아니다. 자, 유리수라고 해서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말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죠? 유리수가 아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이걸 여러분한테 다 쓰라는 시험엔 안 나와요. 키포인트가 어디냐면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요런 데 빈칸이 나올 수 있겠고, 그죠? 또 요런 말들 서로소라는 거를 쓰게끔 이제 시험에 나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 식을 쓰는 거 정도 요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고요. 요런 거, 그죠? 요렇게 이제 빈칸에 적당히 채워넣는 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끝에 이 마무리 진부한 글들을 여러분이 쓸 필요는 없더라.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195조 절대 분식. 조금만 더 쉴 테니까 좀만 참아.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조건 부등식과 절대 부등식. 조건 부등식은 뭐냐면 이런 게 조건 부등식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게 조건 부등식. 그러니까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참이 되는 그런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등식이 다
대부분은 다 조건 부등식이죠. 여기 x에 얼마를 넣어야지 성립할까요? 아무거나 넣으면 성립 안 하죠. 뭐 1 같은 거 넣으면 성립 안 하죠. 여기 1 넣으면 성립해요? 1 빼기 3은 0보다 크지 않잖아요. 어떤 걸로 해야 성립합니까? 당연히 이거에 해를 집어넣어야 성립하겠죠. 그래서 뭐 x는 3보다 크다. 그죠? 요거 풀면 어떻게 돼요? 요거 풀면 아마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을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절대 부등식은 뭐냐?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주어진 범위에서 항상 참이되는, 뭐 참이되는 이라기보다는 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돼? 윤택이.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놈의 해는 어떻게 구해요? 정상. x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놈의 해는 어떻게 구해요? 다시 이거의 해를 구해봐라.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거의 해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의 해를 구하면 뭐가 나와요? 보지요. 이거의 해 좀 구해봐. x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어떤 x를 넣어야지 이게 성립할까요? 정세요. 뭘 넣어야 성립해요? 루트 3i. 아니, 허수, 여기 주의사항. 부등식에서는 허수는 취급하지 않아요. 이건 아예 배제하고 생각할 거야. 허수는 앞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수는 크기가 없잖아. 그래서 부등식 단원에서는 아예 얘는 껴주지 않아요. 허수는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세요. 이 단원에서는. 여기 어떤 거 넣어야 성립해? 되게 5 넣으면 성립해요? 여기 x에 5 넣으면 성립하냐고. 성립하죠. 왜냐면 5의 제곱이랑 3 더하면 0보다 크잖아요. 그 다음에 0 넣어도 성립해? 성립하죠. 심지어 마이너스 3을 넣어도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뭐 루트 1을 넣어도 성립합니까? 성립하겠죠. 마이너스 루트 7을 넣어도 성립합니까? 성립하겠죠. 다 되네. 그러니까 허수는 우리 신경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실수인 것만 생각하면 어떤 실수를 넣든 뭐 유리수를 넣든 무리수를 넣든 상관없어요. 다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의 해는 뭐죠? 이거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뭐 참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자, 거기 195쪽에 절대 부등식 거기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부등식. 이걸 절대 부등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 안서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여기 x에 누굴 넣어야 성립해요? 윤택이 조건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이야 이거. x에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해요? 예,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해요. 왜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완전 제곱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죠?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이 단원에서는 허수는 취급 안 한다고. 그럼 얘는 무조건 실수라는 얘기예요. 실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누구 이상이야?
이게 상식인데 실수를 제곱하면 누구 이상? 0 이상이죠. 그럼 얘가 어쨌든 x가 실수라고 우리가 전제 조건을 깔았기 때문에 허수는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얘도 실수야. x 빼기 1도. 그럼 실수의 제곱은 누구 이상? 0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0 이상인 놈에다가 2를 더하면 보세요. 얘 0 이상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봅시다. 전체 100, 만점이 100점이고 객관식이 50점 만점이라고 할게. 네가 지금 50점이야. 객관식 다 맞았어. 그럼 너는 최하 몇 점 이상은 확보된 거야? 주관식 빵점이라도 50점 이상이죠. 다시. 얘는 최소한 0 이상이야, 이 부분이. 근데 거기다 2를 더해놨어. 그럼 얘는 당연히 0보다 크지 않을까? 이해됐어요? 왜냐면 얘는 어떤 x가 들어와도 0 이상이라니까 제곱을 했기 때문에. 0 이상이야. 0 이상, 0 이상, 0 이상인데 2를 더했어. 그럼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어떤 x가 들어오더라도.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요 해가 무슨 실수라고요? x는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절대우등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절대부등식에서 절대부등식을 공부할 건데, 여기 봐봐. 조건부등식은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해를 구하는 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당연히 해를 구해야겠죠. x-3은 0보다 크다. 해 구하면 x는 3보다 크다 이거고. 요런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이게 핵심이죠. 근데 절대부등식은 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왜? 항상 성립하잖아요. 항상 성립하는 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를 구하는 거 잘 안 물어봐요. 다시 절대부등식에서는 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이겠어요? 그러면 왜 항상 성립할까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항상 성립할까? 다시 조건부등식에서는 뭐를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부등식 문제 나오면 풀잖아요. 이렇게 푼다는 것은 해를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절대부등식은 푸는 게 의미가 없어. 왜?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왜 항상 성립할까를 증명하는 게 이 단원에서의 포커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 자, 197쪽 A 16번 보세요. 절대부등식의 증명. 필수의 16번 봅시다. 하나만 하고 쉴게요. 좀만 참아요. 좀 졸려고 죽으려고 그러는 애들.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어. 첫 번째, A 플러스 B의 제곱은 4AB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봐봐. 그러니까 어떤 AB가 들어오더라도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잖아요.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참인 사실이기 때문에 증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A, B에다가 문자가 두 개인 거야. A, B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어떤 실수를 집어넣든 얘는 항상 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증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죠. 뭐가 핵심인 거야? 저 부등식이 왜 항상 성립할까를 증명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한번 해본다는 얘기예요. 증명할 때는 자, 거기 이제 부등식 대소 증명할 때 증명 때 증명 시 필요한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빼보는 방법이 있어요. 빼보는 방법. 두 번째는 제곱해서 빼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봐봐. 디노미너터
지금 결국 뭘 하라는 얘기냐면 이놈이 이놈보다 크거나 같으면 보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빼보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누가 더 싸움 더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아? 둘이 싸워보면 알죠. 너하고 나하고 몸무게 누가 더 잘하는지 어떻게 보면 알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 게 아니라 몸무게 재보면 되죠. 그러면 이놈이 이놈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알 거냐고. 빼봐야지 안다는 거. 빼봐야지. 그러면 여기서 좌측에서 우측을 빼보자. 빼봐서 만약에 뺐는데 0보다 컸어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좌측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 뺐는데 0과 같아요. 그럼 우측이 다시 뺐는데 0이야. 그럼 같은 거야. 만약에 뺐는데 0보다 작았어요.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오른쪽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빼보면 이거 전개 좀 해볼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마이너스 4ab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정리하면 a제곱 요거랑 요거랑 정리하면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얘는 누구의 완전제곱이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쭉 이렇게 내려올 수 있죠. 근데 a 빼기 b는 당연히 실수죠. 왜? A도 실수고 B도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에서 실수를 빼도 실수죠? 근데 실수를 제곱하면 누구 이상이라고 했어? 이거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실수를 제곱하면 누구 이상? 윤택이 실수를 제곱하면 누구 이상이야?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짓 했어? 좌측인식에서 우측식을 빼봤더니 0 이상이 나온 거야. 그 얘기는 결국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좌측이 더 컸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맞아요. 다시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라고? 좌측식에서 우측식을 빼본 거라고요. 이렇게 파랗게 뺐죠. 뺐는데 0 이상이 나왔어. 결과가. 그러면 누가 더 크다는 걸 증명한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 좌측이 우측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한 거죠. 자, 그러면 요 질문도 할게요. 시험에는 이것도 나오니까. 자, 보세요. a 플러스 b 제곱하고 4ab는 웬만하면 이쪽이 더 커요. 웬만해서는. 웬만한 뭐 a, b에다가 선물 숫자 집어넣어볼까? 여기 5, 3 집어넣어봐. 그럼 5 더하기 3의 제곱 얼마야? 5 더하기 3의 제곱 64죠. 그 다음 4 곱하기 5 곱하기 3 하면 얼마야? 예를 들어서 60이죠. 크죠? 그러면 도대체 웬만하면 다 클 것 같은데 언제 같을까요? 요거를 물어본다고 출제자들이. 그럼 같은 순간이 언제일까? 같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여기가 0일 때죠. 그러면 a 빼기 b의 제곱이 0인 딱 그 순간은 언제예요? 정세가 a, b가 같을 때. 예, 그걸 물어본다고 시험 문제가. 자,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라고요? A, B랑 같을 때 그렇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식하게 여러분한테 시험을 증명하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빈칸 채워 넣기로 나올 뿐이지 여러분한테 이걸 다 써봐라? 절대 안 나온다. 그러죠. 오케이. 쉬가 하나 더 할까? 좀 쉬어야 돼? 뭐 한 개 별로 없는 것 같아. 윤택이 한 개 별로 없어. 자, 좀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